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16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5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나쁜 것은 아닌 막 그전과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고 또 마감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수가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났거든요. 원래는 8월 중하순 이후에 지수가 탄력적으로 그것도 삼성전자 위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던 건데 어제 그런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 지수가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하는 점을 약간 기대를 한 바 있었죠. 혹시나 오늘 지수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식인데 자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듯이 번번이 실패했던 건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또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 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결국에는 이런 식의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세, 크게 보면은 그래도 약간씩은 견조하게 올라가는 이른바 골디락스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당분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대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그 약발이 생각보다는 좀 약했습니다. 하루 정도밖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종목 장세에 대한 신빙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종목 장세라는 점에 초점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건데 자, 세 가지 갈래로 제가 초점을 좀 맞춰 드리고 있죠. 대형주 중에서는 무조건 네이버고요. 플랫폼 업체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는 LG화학과 또 SKC라고 하는 투트랙에서 최근 들어서는 LG화학이 워낙 막아껴 있는 무거운 모습이니 LG화학의 비중을 줄여서라도 SKC에 초점을 맞추자. 비중을 늘리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 SKC에 계속 진력을 다하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타 관점에서 테마주 아주 강력한 테마에 초점을 맞춰서 해서 말씀드린 그 테마 종목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메타버스 테마고요. 딱 두 종목을 말씀드렸죠.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지난 5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자이언트 스텝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2배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고 있죠. 대장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 종목은 팔지 말자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재 있는 물량만큼은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 알체라 약간 빠졌어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또 좀 차트를 봤을 때 매수 타이밍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종목 그리고 어제 그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죠. 또 현재 그 하나 마이크론 어제는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좋고 삼성전자 이끄는 IT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추가 상승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이때 삼성전자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이 됨에 따라 IT 중소형주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밀렸다. 다른 IT,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렸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는 전혀 아니에요. 있는 물량 그대로 가져가줘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그 종목은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2차 전지 초고속 충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바로 그것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 테마의 특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테마 안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턱대고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특징을 갖고 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아닌데 그 언젠가 현재 상당히 강력한 미인주로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 종목을 미리 우리가 공부 또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된 단신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이슈가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단기 트레이딩이 불가능하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바이오 전체 중에서 딱 한 종목을 해야 되는데 그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딴 종목 하지 마시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바키 형태로 녹십자 랩셀 내지 레고캠 바이오 둘 중에 한 종목을 일정 분량에 국한시켜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부분적으로 장기 투자할 필요까지는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전체적인 바이오 관련 중에서 딱 한 종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하나다 하는 거죠. 셀트리온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 딴 데다가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충분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1.3%를 하회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금융시장 중 자산이 위험시장, 즉 증시에서 채권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뭔가 아직까지도 불안한 면모를 현재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바람에 아시아 증시라기보다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올려다가 말고 하는 식의 약간 보수적이고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좀 약했습니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내려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틀 연속, 또 어제는 2% 넘게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또 악재가 됐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악재가 된 것이 쇼티지, 지금 현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관련돼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부족 상태가 됐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TSMC의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TSMC 주가가 급락했다는 것이 악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 화폐를 규제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그래픽 카드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건데, 지금은 그 수요가 갑자기 드는 바람에 그래픽 카드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나 또는 AMD 주가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직간접적으로 반도체한테 악재가 작용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은 삼성전자한테는 직접적인 악재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간접적으로 약간 부담되는 짧은 악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악재는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정도의 그런 변수 정도로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표인데 회복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 부담도 약간 가중되는 듯한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6월달 산업 생산이 8.3%, 소매 판매 12.1%, 나쁘지는 않지만 지난달 대비 또는 시장 기대치 대비 약간 낮게 나왔고요. 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고정자산 투자 누적치가 12.6%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기대했던 거 약간 낮다 하는 것. 그리고 GDP 성장률 7.9%인데 2분기 말이죠. 이것도 지난 1분기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다운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PPI, 이게 그 도매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8.8%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최근 현재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한 달 전의 상황은 상당히 가팔랐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다운될 것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기가 약간 다운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와 연관된 분야가 철강이나 비철금속 내지 조선, 해운 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자막을 지우고 그 전에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DXY 달러 인덱스는 92.6, 꽤나 높습니다.
WD $1 환율은 1139원, 전일 대비 약 2원 정도 내려갑니다. 그나마 조금 이게 위안이 되긴 합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날 $1 환율 또 급반등을 하는 상황이 되면 대단히 부담되었을 건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주에 바로 또 순매수로 바뀔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주변 증시를 보면 글쎄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나스닥 선물이나 오늘 장중에 일본 증시가 좀 약했던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적인 어떠한 상황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게까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이에 우리 증시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올라갈 기회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종목 장세에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잠깐 수급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만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종합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큰 건 아니었고요. 기관들 매도가 컸죠. 금융투자 매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약세 지수가 탄력이 좀 떨어진 것은 하루짜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주부터 바로 탄력적인 그 강도는 아주 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0.5% 내지 1% 가까운 그런 정도의 그런 그 반등은 충분히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 했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다면 또 인기 종목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약간 미온적인 강세 정도라고 한다면 계속 종목 장세,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계속 부각되는 그런 수순이 진행되는 그런 것으로 판도를 읽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 자, 그때 뭐 다른 것까지 뭐 구체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베이시스만 잠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7 끝에 가서 선불지수 약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시스는 좀 미지수입니다. 워낙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베이시스를 갖고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어찌됐든 약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현재 지금 꺼림칙한 그런 측면이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주제로 넘어가서 일단 메타버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각종 테마주 중에 가장 강력한 테마는 누가 뭐래도 메타버스 테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25개 내지 3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대상은 아니죠. 상당히 협소한 그런 대상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 2차 전지들이 상당히 강했고 오늘도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약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2차 전지의 바통을 이어받아 일부 종목들 잠깐 보도록 하죠. 어제 말씀드렸던 한컴 MDS가 탄력에 나왔고요. 또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또 탄력에 나왔습니다. 자이언트 스팀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크게 빠지지 않는 상당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본다면 2차 전지 테마에 비해서 그 상승 강도가 좀 약했으나 전반적인 시장의 강도의 흐름이 현재 다시 2차 전지에서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올 듯한 그런 분위기도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메타버스 그 테마는 상당히 강하다는 것과 그리고 강한 시세 복원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종목들, 대장 성격을 갖고 있는 선도주들은 주가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테마 내 선도주들도 약간 순환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듭니다. 먼저 움직였던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선익 시스템이나 또는 위즈윅 스튜디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건데, 그 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인트로메딕, 엔텔스, 그랬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뭡니까,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그런 종목들로 그 바통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이언트 스텝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 안에 선도주가 순환된다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확실치는 않아요.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그 질서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환되는 것만큼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약간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메타버스 내 작은 소분류의 분야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각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강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현재 시각 특수 기술 갖고 있는 그런 업체죠. 잠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 스튜디오, 그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요. 넥스터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또 알체라도 시각 기술과 관련돼 있죠. 아바타를 생성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각 기술로 봐야 된다는 거고, 간접적으로 보면 선익 시스템이나 동아 엘텍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기술이니까 관련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각과 관련돼 있는 기술, 그쪽에 있는 해당되는 종목들이 먼저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그것도 게임보다는 음악, 공연 기획사, 연예 기획사죠. 음악 기획사.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아실 겁니다. SM도 있고 YG 엔터도 있고요. 또 JYP도 있는데 가장 강한 건 SM 같은 종목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음악 기획사, 그리고 플랫폼인데 네이버가 있단 말이죠. 네이버는 다른 각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플랫폼 분명 제페토가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특수한 분야의 특정 분야의 플랫폼사를 인수한 한컴 MDS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분야별로 우선성이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시각 기술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쪽으로 현재 질서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제 1순위로 시각 기술 쪽에 최우선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바로 그들 종목이죠.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이고 또 한 종목은 알체란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두 종목 모두 공이 네이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가 하나는 직접적으로 지분이 있고 하나는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서 지분이 들어가 있는 종목, 그게 바로 알체라고요. 지금 당장은 자이언트 스텝이 먼저 부각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알체라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때는 알체라를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황망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테마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 그렇게 넓지도 않고요. 그렇게 또 빠른 속도로 확장되지도 않고 있는 비교적 협소한 상태에서 그들 종목끼리 시세 분출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확장되면 그 상추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이러한 구조는 상당히 해당되는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테마의 활성도가 상당히 좋아요. 테마가 워낙 강력하고 또 상당히 많은 다양한 그런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도 또 해당 주요 업체들에서도 또 산업의 트렌드에서 또 국내에도 있지만 국외에서도 여기저기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는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활성도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테마가 또 무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한 짧게 또는 거쳐가는 정도의 트렌드 정도가 아닌 산업 구조나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대변화란 말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의 현재 발전 가능성이 무한대로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다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 당장 현재 다른 종목에서 전혀 관계없는 종목에서 그런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한 종목은 먼저 말씀드렸죠. 한컴 MDS인데 타이밍이 좀 애매합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단기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 터지고 거래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술적으로 거의 매도 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여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월요일 날 동시에 한 번 더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는 가차없이 단기적으로 매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매수는 좀 늦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으나 그 어느 때 만약에 에스코넷, 삼성전자의 VR 또는 AR용 헤드셋 기어를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는 그 어느 순간에 이 에스코넷을 잡아주면 된다는 건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당분간 이 소식은 모멘텀으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위치가 좋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지미디어인데 대체 불가 토큰 NF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와 관련된 모종의 이슈가 특히 메타버스와 연결돼서 화제가 되면 이 종목이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자체적인 것으로 메타버스와 연결되지 않고 자체적인 것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메타버스와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을 서두르기보다는 관찰 대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그 언젠가 뜰 수 있는 숨겨진 메타버스 미인주 후보 종목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미인주라기보다는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근데 계속 관찰을 하자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와 관련된 단신이 있는데요. 간단한 짧은 뉴스입니다. 쇼핑 라이브 벌써 그것이 서비스가 된 지 근 1년 정도 11개월 됐다고 하는데 누적 거래액이 2,500억, 조회 건수 3억 5천만 회가 된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와 관련 특화 기술까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SP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영상으로 홈쇼핑 비슷하게 스스로 만든 콘텐츠를 통해서 라이브 방식을 통해서 자기 제품 또는 자기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은 지연되지 않는 그러한 재생 기술을 확보를 했다는 것이죠. 다른 데보다 이런 면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더욱더 그 편의성도 좋고 또 그 라이브에 대한 정보 제공 안정성도 있고 해서 계속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중상공인 이용객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 증가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상태. 사실상 빅뱅이죠. 폭발하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1년 사이에 9배나 증가됐다는 소식이고요. 전체 현재 쇼핑 라이브 51%가 중소상공인들이 이용한다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중소상공인들이 빠른 속도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마 이 시장을 계속 석권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 그 저변에는 배후 스마트 스토어가 있다는 건데 이미 45만 스마트 스토어 입점자가 있단 말이죠. 그 입점한 자들은 중소상공인들이죠. 그 중소상공인들은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죠. 자, 이런 것만 봐도 현재 단순히 쿠팡과 온라인 쇼핑과 비교를 해봤을 때 얼마만큼 그 잠재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쿠팡이 현재 그 네이버 쇼핑, 온라인 쇼핑은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네이버 쇼핑이 월등하게
그 잠재력이 크고 현재 시점에서도 현재 그 규모에 있어서도 이미 앞서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네이버 온라인 쇼핑을 별도로 분사시켜서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지 않고 미국 증시에 직상장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아마도 그 네이버 쇼핑은 쿠팡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런 대접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쿠팡의 미국 시장 내 시총은 약 70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네이버 온라인 쇼핑은 불과 10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가면 그것이 거의 100조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의 본질적 가치 중에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부분 중 이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올라갈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런 걸 따질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안 갖고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숨어있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다는 건데, 이것도 부분적으로만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인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점은 뭐 계속 말씀드렸죠. 단기로 어떻게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업 실적이나 기업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 간단하게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 그렇게 줄기차게 고집을 하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집착하느냐, 이런 건데, 그럴만합니다. 그럴만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벌써 제가 재작년이죠. 2019년 11월 달부터 당시 주가 40만 원 언저리에서 맴돌 때 그때부터 언급했던,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보면 중간쯤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 지점인데 2019년 그 당시 주가가 4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할 종목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가 주시자 하는 관점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현재 밸류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PER이 거의 150배, 200배 수준이거든요. PER만 보면, 퍼만 보면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PBR도 10배가 넘어갑니다. 그 종목을 그렇게 높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한 말입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바이오 업종이, 바이오 분야가 얼마나 중요하고 미래 성장 지향적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바이오 분야는 워낙에 난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타 바이오들의 상당히 난점, 특히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상당한 착시가 있다는 거, 그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발 성공 확률은 시장에서 알고 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사실 파이프라인의 개발부터 따지면 훨씬 더 낮은데, 일단 파이프라인이 확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임상 1상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상 1상부터 임상 3상까지 통과하는데 그 성공 확률이 불과 7% 내지 8%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파이프라인까지 따지면 1% 이하가 됩니다. 그나마 파이프라인 확보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도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상업적 개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상업적 성공은 불확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디포스트의 카스템이고, 또 LG 생명과학의 팩티브, 무려 18년 전에 국내 최초로 미국 식약처 FDA에서 승인받은 그 신약입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못했죠.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크게 각광받았지만 후속적으로 상업적 성공에 이르지 못하니 결국 한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지금 SK 바이오팜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도 상업적으로 즉 개발에 성공하긴 했지만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죠. 이게
성공은 했지만 개발 성공을 했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시세 분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에서 보듯이 엘라웃 기술 수출을 했어도 그것도 후속적으로 계속 그 기술 개발이 이어져야 성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줬고, 또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쓰러졌죠. 바로 코롱생명과학이나 또 신라젠 같은, 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일반 개인들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제한돼 있죠. 정보가 너무나 극심할 정도로 비대칭적이다 하는 거죠. 우리한테, 일반 개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그리고 많은 분야가 있고 수십 가지 분야가 있으며, 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으로만 떠도 코스닥에 약 200개 이상의 종목들이 널려 있다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해당 업의 창업자조차 자기네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을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잘 아는 종목을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가 모르는 종목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실패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워낙 심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그것을 예측 불허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었을 때 급등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시각을 망치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폐유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들 바이오주를 왜 하냐 이거죠.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종목으로 국한해서 그 종목으로 밀고 나가면, 바이오가 분명 유망한 곳은 맞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종목에 국한해서 하면 된다는 관점으로, 그래서 오로지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고, 그리고 혹간 이번에 국민연금이 일부분 지분 투자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녹십자 랩세 내지 레고캠바이오, 단타를 하자 했던 대상이었기도 한데, 원래부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둘 중에 하나, 현재 그 녹십자 랩세 같은 경우는 NK 치료제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레고캠바이오는 ADC 기술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ADC 기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한다면 상당한 어떠한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서, 거기도 이 기술력과 관련돼서 기술력을 인정한 것인지, 어쨌든 잘 바이오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국민연금이 이 두 종목을 매수했다 하는 것에서 의미를 두고 하되, 다만 그래도 이들 종목을 다 믿을 수는 없으니 부분적으로만 일정 한제 약간 알박기 형태로 해서 장기 투자 묻어둔다는 개념이죠. 그런 개념으로만 하자 해서 두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 두 종목 다 필요 없고 한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도 소량으로 말이죠. 그런 정도일 뿐이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는 무조건 삼성바이오로직스다 했던 건데, 계속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피결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추이가 PL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개발, 생산이 특히 바이오 분야, 이 바이오 분야, 신체 조직, 세포 이런 것을 이용한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이 PL 파이프라인과 개발과 그리고 생산이 조금씩 분업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개발도 개발이지만 이 생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입장벽도 높고요. 또 진입장벽이 높고, 또 생산을 맡기려면 신인도도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 구축돼야 되는 조건이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물론 셀트리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적합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건설도 해야 되고요. 밸리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조건에 안정적으로 해당되는 어떤 적당한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검증된 것, 그것을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밸리데이션도 충족해야 되고,
또 CGMP 상당히 까다로운 현재 그 제조 조건, 제약 조건 이런 것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는 거의 또 대규모 시설도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이라는 거, 실제로도 이 CMO 위탁 생산과 관련된 세계 1등이죠. 현재 1등이고 향후 제4공장까지 준공이 되면 확실한 초격차, 지금 현재 36만 리터 정도를 생산하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이제 상공장이 풀가동이 안 되고 있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또 풀가동이 될 것 같고 4공장이 완공되면 명실공히 압도적인 세계 1등 CMO 업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범위가 그 CM을 받는 발주처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항체의약품을 넘어서 mRNA 기반의 백신이나 기타 등등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 또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순히 CMO,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 또 CDMO까지, 위탁 개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사업 확장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단기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너무 밸류가 높고, 그리고 어떤 특정 재료나 이것을 움직이는데 일반 개인들이 생각 또는 기대하는 만큼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하는데 부적합하고요. 또 한 가지 난점은 나 홀로 움직입니다. 다른 종목과 또는 시장 흐름과 부합하면서 어느 정도 같이 흘러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나 홀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묻어두는 게 낫다는 것이죠. 딱 묻어놓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측면 밸류로 봤을 때는 이게 얼마 갈지, 현재 주가가 사실 적절한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최소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요. 이미 90만 원까지 와 있죠. 근데 10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 궁극적으로 내년 한 2, 30만 원 거쳐 내후년 정도 되면 150만 원, 더 나가면 20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 추상적으로 예상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평가는 NR, not rating입니다. 이건 증권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부분 not rating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계속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밀고 나가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타부타 얘기할 게 없어서 그냥 개념상으로만 무조건 갖고 계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뿐이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런 관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